혹시 이런 시험 문제 보신 적 있으세요? 2014년도 현대자동차 역사 에세이 문제입니다. 700자 이내로 써야 돼요. 45분 동안. 조선 세종 때 과거 시험에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각각 드리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드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치는 방도를 논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대요.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직에 이르더라면, 특히 인재를 뽑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뛰어난 사람을 뽑아드리고 나쁜 사람을 내칠 것인가에 대한 방도를 논하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답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헌법 이런 문제의 생정학, 경영학에서 그런 정해진 문제가 아니고 전혀 예상 밖의 역사 문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백지로 시작하는 거죠. 제로 베이스에서. 근데 정말 제가 볼 때 답안지를 가져오고 싶은 답안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구나,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지금 봐도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뽑는 것은 세종에 따르면 어렵지 않대요. 오히려 중요한 자리를 갖다가 그걸 내치는 거, 너는 안 되겠어, 골라내는 게 진짜 어렵대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특히 임원들을 내보냈을 때 회사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폭로해서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재를 변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게 세종 얘기예요. 세종이 이런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인재를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인재를 알아보는 방도를 모르니까 정말 뛰어난 인재인데 그냥 버려져 있거나 그냥 평범한 보통의 인물인데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니 어떻게 하면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또 변별해 내보낼 것인가를 모두 써라. 내가 일일이 검토하겠다. 이게 세종 과거 시험 문제예요. 세종 29년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어렵죠. 근데 그날 놀랍게도 최고 답안, 장원급제한 답안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강희명이라는 사람이 쓴 답안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까마득하죠. 한자로 다 썼어요, 당시. 대저. 여러분, 한자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써놨는데, 대저. 세무전제. 세상에 전제, 완전한 인재는 없습니다. 적용자. 갖다 쓰는 사람이 위제, 인재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완벽한 인재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구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데려다가 어디를 키워야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무전능, 사람 치고 전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인재 구하지 마십시오. 그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 데려다가 가능성을 보고 기르고 전문화시켜서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인재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기단녹장. 기자가 버릴 기자예요. 단점을 팽기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오지 뭐라고요? 장점을 기록하십시오. 그 사람의 장점을 기억해서 이 일을 할 때는 누가 뭘 잘하겠다. 일은 누가 잘하겠지. 외교는 누가, 북방개척은 누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단녹장.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단녹장. 기단녹장. 우리가 전부 다 누구를 만날 때 항상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뭘 잘할 수 있는지, 이건 참 누구한테 맡기면 잘할 수 있는, 그걸 계속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녹장 노트란 게 있어요. 장점을 기록한 노트. 이건 무슨 분야는 누구한테 맡기면 잘하겠다. 혹시 여러분 최진석 교수라고 아세요? 인간이 사는 무대는 두 덩어리로 돼 있어요. 서강대학교 교수님하셨고 최진석 교수님한테 근데 노장 철학에 대해서 부탁하면 가장 세계 최고로 잘하십니다. 어떤 분야는 누구에게, 일은 어떻게 각각의 장점을 잘 기록했다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도처의 인재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근데 전부 다 인재가 따로따로 이제 있어요. 그걸 연결시키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과제라고 보는 어떤 기단녹장입니다. 그러면 탐욕스러운 사람이든 욕심이 많고 한 사람이든 청렴한 사람이든 모두 쓸 수 있는 게 인재쓰기다. 한마디로 강점 경영, 이게 바로 중요한 인재쓰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 연구소에서 어디 가는데 그 연구원 한 명이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많은 사람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강점 경영이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강점을 잘 찾아서 발견해 쓰는 거, 이게 그날 과거 시험 답안이었고 그게 최고 답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세종은 바로 사람은 누구나 강점과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들어 쓰기 시작하면 절대 우리가 사람 쓸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을 기록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또는 이제 기업에 강의 나갈 때 또는 가족끼리도 구성원들의 장점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아빠가 보기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우리 오늘 한번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 윤찬이의 강점을 하나씩 말해보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거, 근데 그중 하나 있건데 우리 윤찬이는 내가 뭘 떨어뜨리면 엄마 괜찮아?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대요. 저는 좀 둔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이것도 강점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1라운드를 하잖아요. 얘가 표정이 밝아져요. 2라운드를 3라운드 하면 완전히 그냥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면 식당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오늘 우리 안무계의 강점 얘기해보자. 돌아가는 거죠. 2라운드 가면 밥은 누가 사요? 다 그 친구가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강점을 발견해서 말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위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세종은 바로 그런 강점을 찾아서 얘기해주고 쓰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세종의 인재쓰기 보면서 이 네 글자가 가장 와닿았어요. 뭡니까? 유심간택. 내가 작은 벼슬을 제수할 때, 뽑았을 때도 온 마음을 기울여서 고른대요. 이게 유심간택이에요. 마치 유란 것은 딱 마음을 머물러 쓴 거죠. 아, 이번에 어디 가면 누가 인재가 있을까? 혹시 이건 누가 잘할까? 항상 인재 쓰는 것을 가장 마음에 두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요, 대부분의 기업의 사장님들, 조직의 리더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 이거 정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스티브 잡스처럼 뛰어난 그런 역량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뽑았으려고 하겠죠. 연봉을 얼마나 주든지 간에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살 수 있다면, 바로 항상 마음을 세종은 왕비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고르듯이 간택하듯이 늘 마음에 탁 두고 인재 뽑는데 온 마음을 기울였대요. 하물며 정승이겠느냐? 재상을 뽑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더더욱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 이 말 속에서 세종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 거구나. 바로 인재 쓰는데 집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종 자신의 말보다는 세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130년이 지난 다음에 율곡 이이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종의 인재 쓰기 핵심은 말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제 한자로는요, 부지연, 그 말을 알아볼 수 없고 무의지인, 인재를 알아볼 길은 없다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재를 딱 보면 간상보고 알 수 있어요? 이건 뭘 잘하겠네. 결국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해왔는지를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말을 딱 보고 그걸 꿰뚫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인재 쓰기의 가장 본질이다. 그런데 그 말을 알아보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3가지가 중요하게 세종은 보았대요. 첫 번째가 뭡니까? 행동이에요, 행동. 말은 정말 근사하게 하는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가? 행동으로까지 가는가? 한자로 이 시기소이라고 한자가 됐는데요. 소이란 것은 행동인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시라는 한자는요, 그냥 딱 눈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뭡니까? 관기소유. 동기, 그 일을 행동을 하긴 하는데 왜 하는가? 저걸 잠깐 해서 이번에 승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회사 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조직 내에서 우리를 전체를 위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 마음의 동기를 관찰한다는 것은요, 자세하게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한자에서 보면 이 새가, 아래 새자가 새가 나무 위에서 딱 붙잡고 보는 거죠. 혹시 뱀이 오지 않나, 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바람이 어떻게 불 것인가,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을 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동기는요, 시간을 가면서 자세하게 살필 때 얘가 정말 뭘 하고자 하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찰기소락이라고 됐어요. 락이 즐길 락자예요. 정말 내가 이걸 좋아서 하는구나, 아니면 억지로 하는구나.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은요, 누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 말려도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정말 좋아하는 것을 쫙 찾아보고 살필 차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함께 관찰하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행동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 세 번째 뭡니까? 그 정말 이 사람이 즐기면서 하는 것인가. 즐기면서 하는 것은요, 계속 가요. 사실 제가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니, 세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그러지만 18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종의 이야기를 보면 제가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세종실록에 보면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러저런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극복하거나 좌절한 그런 얘기인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저를 막 신나게 하고, 정말 이런 게 있었어? 세종실록을 정말 되읽을수록 그런 진국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종실록이 무려 1800페이지예요. 몇 페이지라고요? 1800페이지. 입에서 여기서 이만큼 가득 차는 책입니다. 그 책을 계속 되읽는데 그 이야기며 그 사람들의 말의 통찰이며 인재 쓰기에 그 사람들의 신명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누가 말려도 저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세 가지를 한 사례를 뽑아내시려고 해서요. 정말 제가 볼 때 그 밑줄 그을 만한 얘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의 상정이 처음에 비록 열을 내어 하였다가 끝을 완수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처음부터 여러분 누가 주의하자 그러는데 야, 그거 재미없어. 안에 그러면 다 힘이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 열을 가지고 열정으로 하느냐, 이게 세종이 가장 중요하게 보았어요. 그래야만이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열정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개 선한 사람은 어떠한 처지를 당하게 되면 오래 갈수록 더욱 조심하고, 능한 자는 처음엔 마침내 사사로움을 추구하더라. 저는 이거 보고 무릎을 쳤어요. 이 옛날에 그 한자로 선하다는 것은요, 그냥 마음씨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잘 하는가, 특히 정확히 말하면 나보다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이게 선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처지를 당하면 마음 바탕이 전체를 위한 사람은 좀 느리대요. 적응하는데 느려요. 근데 일단 오래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더욱더 조심하고 잘한대요. 근데 보시면 그 한자는 능자예요. 능한 자, 선인, 선한 사람, 잘은 놈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능하다는 스펙 좋은 놈들 말이에요. 무슨 명문대 나오고 이런 그런 놈들은 처음에는 뭘 하는 것 같대요. 요령껏 잘한대요. 동문도 끌어들이고 뭐 한대요. 그런데 결국은 뭐 한다고요? 자기 사사로움을 구제하고 엉뚱한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걸 했지만 결국은 가지고 자기 잘 되려고 하지 조직에, 회사에 잘 되게 하는 일을 안 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세종은 스펙보다 뭐라고요? 그 마음 바탕이 더욱 중요하다. 나보다 우리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즐기는가. 유명한 그 박연이라는 그 음악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중인이 아니고요, 과거 시험 준비하는 하나의 그런 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종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음악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게 돼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명나라, 우리도 다 문명의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악이라는 그런 음악을 한번 최고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조선 초기의 마음을 웃기 위해서. 세종께서 딱 듣더니 경의 말이 매우 아름답도다. 세종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누가 무슨 말 하면 첫 마디가 수긍형이에요. 경의 말이 매우 옳도다, 아름답도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말이 참 멋지다. 친구 말하면 야, 그거 집어쳐, 그 말이라고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야, 그 말 짱이다, 야, 최고다, 그래, 무슨 말 하고 싶은데 하면 그 다음에 속말을 다 하거든요. 세종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그거 너무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네가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게. 박연이 그 음악에 대한 얘기를 위임받고 너무 깊어서 집에 와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게 됐어. 온 가족 식구들 다 시무룩해요. 아니, 지금 과거 시험 봐서 지금 잘 나가셔야지 무슨 지금
그 다음날 시무룩해 있는 와서 출근한 박연한 세종이 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나랑 같이 하자. 왕도 같이 하는데 무슨 과거 시험 중인이 무슨 소용있어요. 그 다음부터 정말 누워서나 앉아서나 매양 악기를 가슴 밑에 놓고 연주하더니 마침내 10여 년 만에 음악에 관한 최고의 성과를 낸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3대 악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역시 이 1만 시간의 법칙. 10년간의 열심히 한 결과 그 즐기는 것을 이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일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정말 행동으로 이게 나타나는지 정말 그걸 즐기는지 그걸 자세히 관찰하는 게 인재 쓰기의 가장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